백킷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62회 차의 경우는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3억 5천만 원이 이월이 되었고,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3회 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보고 계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최다 구독 채널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최종픽 정보 얻어 가시고 계시니까 너도 보고 나도 보는 골때리는 TV 배팅맨의 최종픽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최종픽을 그대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지 않은 픽들을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서 자신만의 이변 경기들을 잡아 가셔야 1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늘도 골 때리는 TV 배팅맨의 유쾌하고 재밌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자, 양팀 모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지만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번 리그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첼시의 경우는 지난 주말 맨유의 저주에 걸리면서 전반 4분 만에 산체스 골키퍼가 퇴장당하면서 이스테방 선수와 페드로 네투 선수가 바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전 자원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아낄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주중 컵 경기에서 필립 요르겐센 골키퍼가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산체스 골키퍼는 이번 리그 경기에서 바로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주전 자원의 큰 이탈은 없어 보이는 첼시입니다. 원정팀 브라이턴 역시 주전 자원의 이탈은 크게 없어 보이고, 주중 컵 경기에서 디에고 고메즈 선수가 반슬리를 상대로 4골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확실히 끌어올렸다라고 보이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브라이턴이 홈에서 3대0 대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브라이턴도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골 기대값을 비교해 봤을 때 첼시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으나 브라이턴의 경우는 8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실점이 많은 팀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첼시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까지 하는 이변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브라이턴이 원정에서 패배를 했던 에버턴과 본머스 경기를 생각해보면 두 팀 모두 롱볼 패스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팀 1, 2위를 기록 중인 팀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짧은 패스를 많이 활용하는 첼시를 상대로는 쉽게 패배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첼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시즌 전승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의 승리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최근 7번의 맞대결 리버풀과의 경기 결과를 보시면 모두 1점 차 패배 아니면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 크리스탈 팰리스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술, 선수비 후역습의 스타일이 리버풀을 고전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아담 워튼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복귀를 했고, 이번 경기에는 공격 자원인 이스말라 사르 선수도 복귀를 할 텐데, 이스말라 사르 선수가 이미 지난 커뮤니티 실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전 자원의 이탈 없이 풀 주전으로 홈 경기에 임한다면 이변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수 에키티케 선수가 쓰잘데기 없이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유니폼을 벗어제끼면서 옐로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리버풀로서는 아쉽다라고 보이죠. 다만 리버풀이 워낙 강팀이고 에키티케가 아니어도 알렉산더 이삭이라는 공격수가 있고,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에서의 첫 득점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강팀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에 투표율이 8%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대 본머스.
자, 홈팀 리즈의 경우는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3 대승을 기록했는데 사실상 10번 차면 한 번 들어갈 프리킥 득점과 울버햄튼의 수비 패스 실책으로 나온 득점이 있었던 걸 빼면 경기 결과에 비해 많은 기회 창출을 하지는 못했던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즈의 기대 득점 값이 0.48이었고 골키퍼의 선방만 5개가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확실히 운빨이 따라줬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정팀 본머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까지 2대2로 비기고 있다가 4대2로 패배한 경기를 빼고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특히 세멘요 선수가 이번 시즌 컨디션이 아주 발딱 서 있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골 기대값이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 7위를 기록 중이고 리즈는 17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리즈의 경우는 최전방 공격 자원에 칼버트 루인을 세우고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처럼 대갈박 한 방에 기대를 걸어볼 텐데, 리즈가 크로스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팀도 아니고 오히려 본머스의 경우가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많은 편에 속하는 팀인데 리즈의 경우 크로스 허용 횟수가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린다라면 리즈의 패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승부의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본머스가 이번 시즌 아직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과 리즈 역시 이번 시즌 2연승을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다라는 점, 또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리즈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번리. 자, 이번 시즌 토사장의 만행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배당 1.2대의 정배당을 부러뜨리면서 뒤통수를 쳤었고, 1.1대의 정배당은 뒤통수를 안 치겠지 했더니 1.1대의 정배당도 12.5배의 개 역배당을 터뜨리면서 뒤통수를 쳤었죠. 자, 그렇다면 현재 맨시티에 책정된 1.0대의 정배당을 부러뜨릴 것이냐 생각을 해볼 때 사람 새끼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고, 더군다나 맨시티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진짜로 토사장도 맨시티가 승리할 걸 예상해서 돈 안 주려고 이렇게 배당을 책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맨시티의 홀란드 선수가 등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뭐 어디 뭐 프로 선수가 싸가지 없이 등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출전을 안 합니까? 무조건 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안 한다고 해도 사실 뭐 요새 제레미 도쿠 날라다니고 있고, 펩 감독도 예전처럼 점유율만 이빠이 올려서 빌드업하는 그런 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롱패스도 많이 뿌리고 확실히 예전의 맨시티와는 다른 전술들을 적재적소에 보여주고 있어서 번리가 뭐 11백을 세워도 맨시티가 뚫어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번 시즌 AT 마드리드가 우리의 좀 뒤통수를 많이 쳤었고 그 이유가 강력했던 수비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6경기에서 7실점을 기록 중인 AT 마드리드이고, 사실 한 경기에서 많이 실점을 했으면 수비가 문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번 시즌 한 경기를 빼고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전승을 기록 중이고 벌써 혼자서만 7득점을 기록 중인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제는 벨링엄 선수도 복귀를 하면서 공격 자원에서 활용할 선수들도 많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패배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 픽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찝찝한 게 AT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 애 새끼들이 어디 가서 바카스라도 먹고 오는 건지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마드리드 더비라는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도 보시면 2승 7무 1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함께 가져가야 좀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T 마드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노팅엄 대 썬더랜드. 자, 홈팀 노팅엄의 경우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누누 산투 감독을 잘라버리고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컵 경기 포함 4경기째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죠. 토트넘에서 왜 잘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보이고, 특히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전술을 그대로 노팅엄에 입히면서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갔었던 노팅엄이었는데 이번 시즌 현재 점유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양쪽 풀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공격에만 선수들이 넘쳐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딱 토트넘이 지난 시즌 개망한 전술을 노팅엄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자원들이 공격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측면 후방 쪽에 수비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이는 노팅엄인데 썬더랜드의 경우는 양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썬더랜드가 제공권 승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에이스 수비 자원인 데니얼 발라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17위를 기록했던 토트넘의 대참사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노팅엄은 믿지를 못하겠다. 또한 이번 시즌 컵 경기 포함 한 경기도 빠짐없이 실점을 하고 있는 노팅엄이라는 점에서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 자, 뭐 이 경기는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일단 알라베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오픈 플레이나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의 득점이 없이 세트피스 득점과 페널티킥만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죠. 롱볼과 크로스를 활용한 부분에서는 양 팀이 비슷하지만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마요르카가 알라베스보다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술에 특화되어 있는 건 무리키 대갈박을 가지고 있는 마요르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봤을 때 알라베스가 마요르카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요르카 원정 징크스가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20년 동안 원정을 가서 승리를 못하던 알라베스가 갑자기 이번 회차에 승리 이변을 내기에는 경기력이 이번 시즌 좀 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에서 무승부에 지금 투표율이 50% 가까이 몰리고 있을 만큼 무승부는 너무 뻔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야말로 마요르카가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오사수나. 자, 베티스의 경우가 최근에 누가 들어왔죠? 그렇죠.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맨유에서 풍차 돌리기, 팽이치기, 회전 회오리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던 안토니 선수가 베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맨유만 탈출을 하면 선수들이 날아다니는데 안토니 선수도 마찬가지로 베티스에서 행복 축구를 하고 있죠. 안토니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베티스의 득점력이 굉장히 올라갔고 노팅엄과의 유로파 경기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탈맹은 과학이다라는 걸 입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티스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오사수나가 롱볼 축구를 하면서 부디미를 대갈빵만 노리는 팀인데 기본적으로는 베티스는 이번 시즌 롱볼 허용 횟수가 라리가에서 18위로 롱볼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리는 안 나올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과 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경기다라고 보이는데 양 팀의 최근 맞대결 20번의 전적상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안토니 선수의 대활약을 기대하면서 홈팀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고 볼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ake it all.